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6월 CPI에 이어서 PPI까지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가 사임을 했다는 것도 우리 증시의 상승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4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드디어 2620선을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속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늘 1%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상승력이 더 좋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면서 코스피 200은 1.4%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방향성이 애매모호합니다.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0.1% 소폭의 오름세가 잡히면서 8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수급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승력이 좋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이번 주 총 9천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6,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매수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인만 나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매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엔 78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연기금은 매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 특히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9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앞으로의 증시의 상승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체크해 봐야겠죠. 네, 미국 연준의 긴축의 끝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기술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을 했습니다. 4%가 넘게 상승하면서 459달러 선에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 반도체 대장주들도 가야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가량의 강세, 73,000원 다시금 탈환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3%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12만 닉스를 터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는 요인인데요.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불법 증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법원은 증권이 아니라면서 리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대장주 역할합니다. 현재 구간 8%에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 4%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개별 종목인데요. 오늘장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스트입니다. 아스가 380억 원가량의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공시가 발생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하한가로 치달았고요. 현재 구간에도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1,000억 원 단위도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90억 원가량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연 악재가 잘 해소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6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21일간의 조정을 거친 뒤에 4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서 여태까지의 하락세를 모두 다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빠르게 반등하는 국내 증시 속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 앞으로 우리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좀 불안했었던 외국인 수급까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물 가격이 오늘 계약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전거래일에 이런 계약수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엄청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현물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좀 이번 주에 우려했었던 그런 이제 그 매크로 지표 발표들이 상당히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FOMC 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기조가 좀 유지가 될 확률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장에서 기술주들이 눌리지 않아 줘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장도 지금 반도체와 하이닉스 그 이제 2차 전지와 같은 일부 섹터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힘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엔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무난하게 2650선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스권 안에서 일단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긍정적인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뭐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현저하게 많기 때문에 소외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수가 상승하는지 잘 체감이 안 되시는 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슈 체크 꼼꼼히 해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장 대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지금 만나보시죠. 현대차가 영국에서 20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이 아이오닉 5를 내세운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이어진 그 결과인데요. 무엇보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것이 고무적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영국에서 판매율이 날아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 실적은 좋은데 주력 제품들의 판매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대차의 주가도 살짝 삐걱거렸는데요.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동차 섹터는 의견이 좀 많이 갈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하반기엔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지금이 분들이 최고다.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번에 이제 연초부터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큰 랠리가 나왔는데요. 이때 전망치를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동차 출하량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를 열어보니까 어땠죠? 1분기 때 엄청나게 자동차 출하량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2분기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동차의 소비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겠지만 저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에서의 큐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년과 10년 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강했었던 때죠. 금융위기 때를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출하량은 2년 동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글로벌 그 완성차 대비했을 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수익성 자체가 크게 좋지 못했던 거는 뭐 이런 EV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적인 부분을 할인하는 부분으로 좀 Q단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친재생 이런 친환경 차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지금 고부가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전보다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 경량화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차체 가격 자체를 월등히 깎아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한동안은 치킨 게임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 제품의 가격은 낮아지면서 품질을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지금 50%가 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데도 상당 부분 많은 점유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시적인 그 걱정들은 그 정도는 돼야 사실상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 18년 이후 상반기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 폭발적인 매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완성차가 결국엔 글로벌에서도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신차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와 6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좀 이런 흐름들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판매량 좀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13% 정도 점유율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Q단 이제 분기별로 좋아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점유율이 아직 4.8%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신차에 대한 레벨업들과 특히나 우리나라의 SUV 차량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출하량 자체가 연간 내에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연간 목표치도 잘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쏙쏙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약간의 둔화가 나오더라도 일단 그 사이까지는 이런 실적 달성과 Q단의 증가량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고공행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거의 3달 동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주가의 상방이 더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섹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완성차 기업의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하게 된다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부품 관련주들도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성우 하이텍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대부분이 52주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강력하게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좀 프로그램 매수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한 6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딱 하루 34만 주 판 거 빼고는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물량 자체가 6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 정도로 과격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던 게 이제 금양이 과거에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찍어줄 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고가 부분에서도 순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지금 성화혜택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외국인 매수세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러한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52주 신고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 그룹의 메인 밴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범퍼 레일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급형 친환경 차량들이 많이 출하가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VSA에 대한 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Q단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똑같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증설도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증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급형 차량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흐름들을 가장 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방송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성화이텍을 좀 주요 토픽으로 많이 꼽을 텐데요. 그만큼 친환경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흐름들, 또 주가의 탄력 등을 다 봤을 때 가장 이제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가장 강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의 지금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북미 지역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과 인도 지역에서의 좀 이제 성장성과 내재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확대를 한다면 뭐 충분히 실적단과 이런 업황단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을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을 가장 먼저 부품주 중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2주 신고가 다시금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SL이라는 종목입니다. SL, 네. 이거는 이제 후발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SL의 지금 주가 위치가 이전 전고점 라인 부근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 이제 대량 거래량 바탕으로 주가가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26%로 마감이 됐고요. 서현이화라는 또 자동차 부품주도 있죠. 이 종목도 전고점이 돌파가 될 때 대량 거래를 바탕으로 급등력이 나왔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이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우상향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단기간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SL이 조금 이전부터 가장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종목이 이제야 막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1차 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52주 신고가 그리고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쪽에서의 차트 움직임이 있는 쪽에서 거래량 동반한 강한 급등으로 지금 순환매가 벌써 3종목, 4종목씩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GM양 매출 비중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GM이라든지 도요타에서도 자동차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GM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 그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업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이제 153%가 늘어났고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8.6%로 이 동사가 이때까지 분기적으로 실적을 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차 그룹주에서 Q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친환경차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마진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Q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의 영업이익률과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또 22년에 하반기에 발생했었던 리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단발성 부분으로 이미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녹아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랜저나 코나 쪽에서 램프 쪽에 대한 투입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ASP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도 앞에서는 이제 범퍼레일이나 BSA 쪽이 독보적이라면 이 회사는 램프 쪽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Q단이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혜를 봐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품주 이제 상위권 안에서도 지금 후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SL 두 번째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7월 들어서 성우하이텍이 51%, 그리고 서현이화가 32%가량 상승을 했는데 SL 같은 경우에 10%채 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뽑으셨을까요? 네, 현대모비스를 또 꼽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좀 위에 걸 봤으면 네. 밑에서 이제 좀 움직이는 조금 더 대형주들을 봐야 되는데 아마 HL만도나 현대모비스도 좀 빠르게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금일장에 좀 유의미한 이전의 고점 라인들을 돌파해주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주가의 우상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출고 수가 작년 대비했을 때 11%가 넘게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전략적인 부품사이다 보니까 이런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당연히 좀 느낄 수밖에 없고요.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진 방어가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Q단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고 소진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8%에서 한 22% 정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부품주들 딴에서는 운송비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운임지수들 대거 다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해상운임도 그렇고 이제
항공 운임도 그렇고 대부분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고정비 절감 쪽에서의 메리트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통합 충전 제어 장치죠. 이게 요번에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발성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서 올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일회성 비용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동화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핵심 부품에서의 수주량들이 원활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 턴어라운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공장의 이런 수익성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매각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으로도 지금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용 기간 자체는 조금 더 길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추가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모비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종목보다는 조금 더 템포를 길게, 호흡을 길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기아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대랑 기아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3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상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가격대보다 15% 정도 이 박스권 상단만 뚫어주면 뭐 매물이 있긴 하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전 고점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라인대에 좀 가능성을 열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뭐 2010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올해 2020년부터 이 가격 이전 가격 라인 뚫었을 때 그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Q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라면은 충분히 이전에 또 직전 고점 라인도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실적이나 이런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견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완성차 기업들도 주가의 상방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대 수익률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오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창한 본부장과 시장의 뜨거운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장 급등하는 종목들을 확인해보고 이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이 고점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인데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세 가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은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5% 급등하면서 관련해서 반도체주 모두 상승으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반도체 관련주들 해서 한미 반도체를 확인했었는데요. 오늘도 AI 산업과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훨훨 오늘도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주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도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PCB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로는 늘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엔비디아나 인텔과 같은 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PCB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의 큰 관심도 받아가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AI 산업과 관련된 성장의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정부도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3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앞으로의 어떤 정부 정책이나 전반적인 업종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혹은 조금 가파른 상승에 우리가 숨고르기가 필요한 위치일지 전문가님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종목 더 갈 수 있을지 소장님, 곰입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입니다. 아, 스탑입니까? 네. 네, 왜 스탑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기업 자체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업은 되게 좋습니다. 네. 업은 굉장히 좀 매우 좋고 뭐 지금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긴 한데 그 PCB 그 전문 생산 업체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그 인텔을 통해서 그 PCB 납품에 대한 부각은 제가 보기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뭐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매우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올해 2월부터 연이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사실상 뭐 에코프로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았지만은 이스페타시스도 이러한 못지않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역사상 지금 신고가형 그 갱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정 가치를 이제는 좀 알 수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그 이슈에 따른 성장세나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각은 계속될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신규 매수로선 접근하기는 매우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은 흔히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보유한 자의 영역이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은 주가에 대해서 상방을 더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업황 자체는 너무나도 좋지만 이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다.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주 캐스터.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로 선택을 했는데요. ISC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SKC가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은 ISC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총 지분율이 45%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규모는 5,200억 원대로 현재 전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앞두고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것과 더불어서 시너지까지 추가적으로 효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ISC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테스트용 소켓입니다. 이 패키징을 거친 반도체 칩세트의 전기적 특성 검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소모품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ISC가 가지고 있는 실리콘 러버 소재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가 됐었던 제품이고요. 현재도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이미 실리콘 러버 소켓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메모리 쪽도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칩세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패키징 기술 고도화에 나서면서 테스트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의 수요가 기대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봐도 좋을지 혹은 이 종목 또한 최근 3달 동안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만큼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을 기다려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ISC입니다. 오늘도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5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이 종목도 역시나 스탑. 네. 역시나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인수 절차에 따른 그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인수에 따른 가격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만큼 지금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신규 매수로 진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좀 더 이제 풀어드리자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반도체 전자 부품 검사 장비 테스트 소켓 제품 생산 업체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만큼 주가도 길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그 이스페타시스와는 좀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기대는 해볼 수 있고 실적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한 포인트는 그 지난 7일이죠. 그 SKC가 이사회를 열고 현 최대주 중에 그 펠리오스가 있습니다. 헬리오스가 있는데 이 헬리오스 제1호 사모투자 합자 회사 등이 이제 보유한 ISC 지분 중에 35% 정도를 3,475억 원에 인수하기로 좀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점을 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ISC, 그러니까 SKC, ISC 하니까 좀 계속 헷갈리는데 ISC의 경우에도 헬리오스 그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로 2천억 규모의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발행가액이 52,665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지난 7일이죠. 지난 7일에 지난 6일에 이러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순식간에 6만 원에서 5만 원 아래때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래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이러한 그 3자 배정을 통해서 그 발행가액에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분위기보다는 지금 M&A 이슈에 따른 부각이 굉장히 좀 크게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사례가 약간은 좀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그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가격이 34,000원대였을 겁니다. 근데 그 34,000원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한 막 10만 원 이상까지 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고 그만큼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뭐 금일장 뭐 갭상승하면서 올라갔다가 상한가 찍고 좀 일부 내려왔는데 역시나 지금은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개별적인 M&A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는 거고 그 발행 가액이라든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다. 스탑을 외쳐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화려하게 데뷔한 필에너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따따블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에 견줄 만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이 당시 1,31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청약 증거금은 15조 8천억 원으로 올해 상장했던 기업 중에는 가장 큰 규모를 모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필옵틱스에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물적 분할로 생겨난 기업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의 헝가리 생산 법인을 중심으로 현재 2차 전지 공격용 스테이킹과 레이저 노칭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자체만으로도 핫한데 또 여기에 추가적인 관심까지 많이 쏠리고 있으면서 오늘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승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단기적으로 끝날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필에너지입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했고요. 지금 따따블의 신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라의 기초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구간 200%가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곱니까? 네, 이것도 스탑. 아, 네. 네. 좀 단호하시네요. 네, 스탑을 외쳐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꾸 이 세 종목을 계속 스탑을 외치는 이유는 네. 뭐냐면 일단 제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맞지 않아서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상승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 나왔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러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구간을 거쳐줘야 되는데 또한 그러한 기간까지 이제 기다렸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버티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버티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은 마음고생을 하게 되고요. 속이 이른바 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잘못하면 그냥 제가 이른 말로 얘기하면 상속주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표현하는데. 후대에게 물려주는 네네, 종목인가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네. 가슴앓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장비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요. 2020년 필옵틱스에서 2차 전지 그 장비 사업 부분은 이제 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됐는데 사실 이 기업이 부각이 되면서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살아나면서 필옵틱스라는 이제 모회사가 있는데 그 모회사가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이제 그 필에너지가 그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그 필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은 1,8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8억 원으로 좀 괜찮은 편이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 그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이 최종 경쟁률이 1,318대 1이면은 이게 지금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크게 반영이 된 거고 굉장히 260%까지 이제 급등하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챙겨 보셔야 될 것은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의 경우에는 좀 약간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한데 공모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가를 좀 살펴보니까는 사실상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공모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조정받았을 경우에는 공모가 아래까지도 좀 어느 정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34,000원 아래로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오히려 34,000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진짜 적극 매수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상장주의 전체적인 흐름들이 지금은 뭐 따따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는 상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공모가 아래로 왔을 경우에 그때는 좀 매수 시점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도 이제 의무 보유 해제에 대한 물량이 이제 출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사실상 4월, 10월에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고 6개월, 12개월에 이제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상장을 통해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알맥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알맥의 기업처럼 이제 기술적인 뭐 특례 상장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보호 그 물량이 3개월 정도 뒤에 바로 출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포인트는 결국은 공모가 하회하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한다면 그때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네. 필옵틱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하한가더라고요. 네. 네, 그 필옵틱스의 경우에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 필 에너지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 네. 오늘자 이제 하락을 한 거는 역시나 이전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었을 때 그래서 상장 기대감을 통해서 SK 지주사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맞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흐름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필옵틱스가 최근에 그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15,500원에서 500원보다도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네. 그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 청구권 행사일이 아마 다음 주 그리고 20일까지 그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물량이 다 나오게 된다 하면은 이제는 그 이전에 사채를 발행을 했던 내역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완전 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하한가까지도 내려앉았습니다. 거래량 좀 많이 실린 모습인데요. 필 옵틱스와 필 에너지에 대한 의견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얼어붙은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이윤주 캐스터가 리그 레벨업 규칙을 설명해드립니다. 네, 리그 레벨업의 규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출연하시는 출연자들께서 한 개의 관심 종목을 제시해 주게 되시는데요. 해당 종목으로 우리가 2주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수익률마다 총 6개의 등급의 호칭이 부여가 되는데요. 50%에서 100%가 영웅,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은 신의 호칭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신의 호칭을 받아가실 수 있는 전문가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리그 레벨업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신종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기대를 볼 텐데요. 오늘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은요. 네. 신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중수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랩지노믹스 가져왔습니다. 랩지노믹스요. 네. 랩지노믹스 그럼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 랩지노믹스는 사실상 그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굉장히 코로나 그 19에 대해서 대유행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특히 역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이 기업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서 대폭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포인트가 좀 몇 가지 있다 한다면은 1분기 매출액이 한 147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1억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2분기 실적을 좀 포인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그 PCR 검사 수가 그 대규모 감소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감소하면서 그 진단 키트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진단 서비스 및 해외 그 유전자 검사로부터 매출처를 확보를 하면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젠 하면은 그 진단 키트 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활동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두 번째로 검사 관련된 그 계약이 이제 작년 말 누적 기준 6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1분기만 해도 그 기형아 그리고 신생아 유전자, 암 등의 그 유전자 검사 서비스 계약이 7건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사실 뭐 이러한 뭐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유전자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그 이슈는요. 미국의 이제 미국의 클리아랩에 대한 인수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음이 좀 꼬이긴 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난 3일에 그 미국 법인 랩지노믹스 USA가 있는데 이게 700억 출자를 했었습니다. 700억 출자를 하면서 클리아랩에 대한 좀 인수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리아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FDA 질병 진단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임상 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에 대해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표준 인증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좀 통해서 이제 그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FDA 승인받지 않은 진단 서비스에 대한 제품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 동사가 이제 미국 클리아랩에 대한 다른 이슈가 이제 작년부터 좀 부각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이번 달에 만약에 지금 이게 인수가 확정이 된다 한다면은 주가 상승 동력이 굉장히 좀 클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좀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게 약 한 38개 중에 이제 매출 500억이 넘는 클리아랩이 좀 필요하다고 기업에서 밝혔었는데 매출 200억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의 영업력이 없어서 사업 성과가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약 한 30곳 정도를 검토를 해서 현재 지금 5곳, 6곳을 좀 후보로 지정을 해놓고 점차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논의 중으로 좀 어느 정도 그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그 랩지노믹스의 미국 클리아랩 인수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4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도 순매수세를 좀 들어와주는 상황에서는 수급 자체가 매우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랩지노믹스를 좀 포인트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클리아랩 인수에 따른 기대감, 이게 바로 중요 투자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랩지노믹스 8,760원대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까지 들고 가야 되고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가격 전략도 해주시죠. 네, 사실 이러한 상황이면은 아마 그 보수적으로 10,000원 정도가 제일 접근이 가능한데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컨테스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좀 어.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7,500원으로 좀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는 아마 그 지금 리포트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랩지노믹스 10,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12,000원이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7,500원. 가격 밴드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테스트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꼭 중수 이상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네네.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흐름들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워낙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 섹터별로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중소형 화장품주도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CC 기업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실적이 딱 터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텐데 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종민 소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